우리나라 양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빗썸과 업비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던데 이 두 거래소의 거래량은 전 세계 1, 2위를 다퉜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나 또 정부 규제 등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람 기자와 함께 이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빗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면서요. 네, 김병건 BXA 대표가 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빗썸의 사업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김병건 대표는 원래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지난 10월에 빗썸을 인수하는 글로벌 BK 컨소시엄의 주축 인물이라고 알려지면서 단번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건 대표가 속해 있는 BXA는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바로 빗썸의 미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거래소 연합군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12개 국가에 있는 12개 거래소들을 한꺼번에 묶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김병건 대표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싱가포르에 하고 또 홍콩에 하고 세계 10개 국가에 이미 법인을 설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한국 빗썸에 못지않는 각 나라마다 크고 좋은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빗썸을 주축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 조지아 이런 나라들에서 거래소가 12개가 묶이게 되면 가상화폐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많이 있어야 사실 거래가 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 단 한 군데에서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0개 종목들 중에 일부는 저유동성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만 1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로 하면 몇 개나 수천 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선택할 거래소가 많으니까 옵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래들이 하나로 묶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김병건 대표가 이 BXA 얼라이언스 내의 거래소들은 서로 가상화폐 간 유동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있지 않은 거래소들의 유동성까지도 합칠 수도 있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런 개별 거래소 유동성 문제가 사실은 거래소들의 문제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전 거래라든지 펌프와 같은 사기적 거래, 또 마이닝 거래로 인한 거래소 토큰의 가격 급등락 이런 이슈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12개 국가 너무 우리나라 규정하는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각국의 규정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당장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들 간에서만 유동성 합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래소 연합군이라는 개념 자체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앞두다 보니까 각 산업에서도 내년 화두는 뭐가 될까 키워드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에서는 STO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빗썸에서도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어제도 김병건 대표가 이 STO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 발행 시장을 뜻하는 건데요. 이 증권형 토큰이 무엇이냐 좀 생소하실 텐데 현물 토큰, 실물 토큰, 디지털 자산 이렇게 다양하게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 원 가치의 예술품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개인이 소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술품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수익 배당 등의 권리도 누리게 됩니다. 이 빗썸은 지난 11월 달에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시리즈원과 계약을 맺고 이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을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에서 SC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SC로부터 대체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또한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서 STO가 설립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한번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가 예전만 하진 못하잖아요. 분위기 자체도 하다 보니 이제 빗썸 인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나 전망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BXA 스캠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빗썸이 좀 토큰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 투자자들 관심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죠.
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BXA 토큰을 판매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왔었는데요. 김 대표는 국내에서는 일절 토큰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니 만약 이것이 있다면 스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BXA 공식 판매사는 싱가포르계의 오렌지 블록인데요. 오로지 해외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의 중간 브로커들이 이 BK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투자금을 모아서 이 오렌지 블록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니까 한국에서 좀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BXA 토큰을 판매한 자금으로 빗썸을 인수한 것 아니냐. 근데 지금 가상화폐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이 BXA 토큰 판매는 절대로 인수 대금으로 쓰지 않을 것이고 향후에 사업을 마련하는데 이런 사업 확대에만 쓰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수대금 지불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1억 달러를 이제 지급을 완료를 했고 내년 2월까지 총 4억 달러 지급 완료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업비트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좀 최근에도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은 계속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뭐 해외로 뻗어나가는 빗썸에 비해서 업비트는 사실 국내 규제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는 지난해 말에는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연임하면서 사업 확대를 꽤 했는데 좀 진퇴양난의 모습입니다. 국내 4대 대형 거래소들 중에서 지금 업비트만 유일하게 신규 회원에게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업비트의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BK 기업은행이 이 서비스 확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회원을 들여오지 못하다 보니까 회원수 확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기다 말씀하셨듯이 게다가 그 검찰이 업비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비트를 만들었던 초반에 아까 100여 개가 넘는 코인이 한 번에 상장이 됐었잖아요. 당연히 유동성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코인 하나당 2, 3억 원씩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시세 조종을 했다. 허위 거래를 했다. 업비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업비트 측은 아니다. 이거는 기존 금융시장에도 있는 유동성 거래일 뿐이다. 확대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측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놨는데요. 법조계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번 일이 사실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공백이 불러일으킨 문제인 것 같다. 업비트가 저렇게까지 당당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나 뭐 허위 매매 등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난해 이맘때 같은 경우에 참 핫했던 분야이기도 했는데요. 1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들 김혜랑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